예, 안녕하십니까. 할말수다 제4화. 예, 이번에는 저희가 공모전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학기 중에 공모전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특히 시간이 또 많이 남으니까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학생들이 또 학기 중에는 학과 공부에 치여서 다양한 활동을 못했다면은 방학이 되면 이제 24시간이 이제 자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했던 다양한 공부도 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그리고 뭐 국내나 해외 여행도 좀 하고 뭐 국토 대장정 같은 것도 하고요. 대학생 전용 공모전 사이트라고 이렇게 대티즌닷컴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 방학 나는 이렇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응했는데요. 8월 5일 지금이 1시 반 살짝 남았습니다. 이 시간까지 240명이 투표를 해줘가지고요. 1등이 뭐냐면 방학은 준비의 시간, 스펙 만들기 위해 열공 모드 45%가 이 말을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2등이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나만의 추억 여행을 떠나자 해서 22%. 그리고 3등은 꼬르르 잠수 타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15%. 그리고 이제 무계획이 계획이다 해서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방학이 뭐라고 나는 돈 벌 거다, 알바할 거다 한 학생이 8%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학 중간에는 다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스펙 만들기 위해 공부도 하고요. 이제는 여행도 떠나고 이제는 알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주제를 다 한꺼번에 하긴 그렇고 저희가 공모전 관련해서 한번 초대 손님을 모셔보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뿐만 아니라 뭐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바로 공모전에 준비를 해서 총 4개 입상을 한 초대 선생님을 모셔봤는데요. 총 4개를 입상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공모전을 준비한 게 아니라 총 7가지밖에 안 했답니다. 7분의 4학년 50%가 넘는 엄청난 스킬에 보이려군요. 상도뭐 공모전 이렇게 한 거 있어? 딱 한 번. 창업 공모전. 그건 뭐지? 경영학과답게 이제 창업으로 뭐 하는지. 상금을 보고 있잖아. 10억. 돈 보고. 10억? 10억? 1등 10억이 아니고 전체 상금이 10억이 아니고 1등, 1등 와. 10억이라고. 2등 5억. 할만하네. 역시나. 그리고 경쟁자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보니까 만 팀인가? 한 팀에 3명이라고 해서 30,000명이네. 그렇네요. 예,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뭐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 4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도는 지난주에 누구를 보고 왔다고.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문재인 경선 후보가 대구였거든요. 오, 일단 불모지 땅에 오셨어요. 3분, 4분 그 정도 얼굴 보고 어디서? 3분 4분? 그때 뭐 지역구에 불나가지고 지역구 가야 한다고. 지역구라면 사상구. 사상구. 아, 부산에 그 건물에 불났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상구 손수조가 SNS로 해가지고 막 올렸더라고. 그냥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대구에서 또 이런 지지자가 있으니까 좀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러한 분위기였고 의외로 사람이 많더라고 진짜. 장소 어디였는데? 장소가 알리앙스 호텔? 알리앙스 호텔이 어디야? 무슨 공단이지? 성공단, 성서공단. 성서공단 근처. 사람이 한 사람 200명 잡았나? 그런데 그 배로 와가지고 테이블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서서 있고 사람들은. 이 언론사가 절반인 거 아니야? 또? 언론사 기자들은 한 10명? 걔네들은 그 사람들 이제 자리 못 앉고 서서 이제 막 돌아다니고 찍고. 대구에서 근데 그만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김부겸도 많이 힘들었었고. 그 정도면 젊은 애들도 많았을 건데. 젊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몇 그러니까 명 정도? 20명? 30명? 대학생들이? 우리 학교도 꽤 많더라고. 아는 사람 있었어? 아는 사람 없었는데 알만한 사람이 있었죠. 알만한 사람 뭐 어디 이게 하여튼 저는 모르는데 다 아는 사람들. 뭐 옛날에 뭐 옛날에 뭐 총학생회장이라든지 하려고 했지만 떨어진 분 그런 분들. 하려고 했지만 떨어진 분. 누구 있지? 우리 학교? 2년 전에 너보다 나이 많았을 거야. 혜연, 조혜연 씨.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맞네.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뭐? 다들 그렇게 많아. 다들
야, 키 크고 잘생긴 장동건도 키 크고 잘생긴 거 아니야? 장동건보다는 키가 작고. 약간 잘생겼어. 일단 이거 뭐 아무튼 그렇게 많이 안 내 보니까 선배들도 많이 가고. 아, 문재인 씨가 한번 대구 경북을 흔들어 줬으면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선 전국 우리 얘기 조금 하다 갈까? 한 5분만? 5분만 할까요? 그러죠. 우리 정치평론가 내가 뭘 맞는지 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거의 3파전 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뭐 새누리당의 박근혜, 그리고 민주당의 문재인, 그리고 제3의 세력 안철수가 이렇게 딱 떠오르고 있는데, 제 생각인데 표는 까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보수당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누님이 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MB 정부가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이미 박근혜와 MB 정부는 어느 정도 멀대로 멀어졌어요. 이미 계파적으로도 많이 좀 갈등이 심화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MB의 그 새누리당과 그 다음에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일체감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박근혜한테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문재인 후보도 굉장히 지금 당내에서도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결국에는 그 안철수라는 그 세력이기 때문에 그 카드가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이 대선 구도가 바뀔 것 같아요. 안철수가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은,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후보가 올라가면은 솔직히 감당이 안 되겠죠. 누가? 새누리당이 힘이 쪼달릴 것 같아요. 힘이 많이 후달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5대 그 뭐지 1% 싸움 같은데 59대 그러니까. 49대 51 싸움 아니야? 약간 안 좋다는 거죠. 약간 안 좋아요. 후달릴 것 같은데, 글쎄요, 안철수가 대선에 저는 안 나가는 게 좋고, 안 나가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게 논리로 따져봤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입법기관, 법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수여하는 행정의 장인데, 지지당에 대한 자기의 여당이 없잖아요. 여당 세력이 없으면은 대통령 힘을 서포트해줄 그 의회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없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여권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야권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힘의 구도는 뭐 여권이라면 새누리당과 의석으로 따지면은 152니까 그렇게 과반수지만은 민주당과 뭐 통진당은 진통이 좀 겪고 있지만은 충분히 딱 연합하면은 대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힘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양당제 프레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의회 의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안철수라는 제3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제3의 세력이 의석이 없는 가운데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결국엔 뒤에서 지원해줄 정치적 세력이 없다는 게 약점이라는 거죠. 안철수한테는. 이런 점을 봤을 때 힘없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작년 11월 달이죠. 나경원, 박원순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로 냈을 때 박원순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처음에. 그때 이제 안철수가 정치적인 뭐 주자로 많이 이렇게 스포트를 받았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검증이 정말 중요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 안철수의 생각인가?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근데 뭐 흔히 뭐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뭐 책 한 권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 정치적인 견해야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기존에 계속 해왔던 행보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공식적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안철수 이야기 잠시 접어두고 각 당에서는 이미 후보들이 경선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잖아요. 거기서 치부도 들춰낼 수도 있고, 그게 정치적인 이제 검증이죠. 근데 안철수는 지금 언론과 이미지에 쌓여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베일 좀 깔 건 까고 이제 들춰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지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도록 속히 말하면 저는 이제 뭐 보수를 좀 좋아해요. 보수를 좋아하는데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이미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선된 경제 대통령 이러한 무상사를 막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이랑 김두관 둘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은 우리 누님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것만 아니면 저는 돼요. 그것만 아니면 뭐 문재인 굳이 아니더라도 상관없고요. 김두관이 아니더라도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랑 생각이 다른데 광렬이랑 지금 이제 막 한창 막 출마를 하면서 후보들의 그런 문제라던가 그런 게 막 밝혀지잖아요. 최근에는 그런 새누리당 경선 문제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후보는 아니죠.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그 SK 재태원 회장 최태원 구명 그런 식으로부터 이제 파헤쳐지는데 선언서. 네. 그나마 이제 그 박근혜를 제외한 뭐 김문수라던가 문재인이라던가 이런 후보들에 대한 그런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새누리당 자체가 그런 박근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그런 김문수 같은 이재호 같은 그런 친이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박에 반대되는 세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비박계. 네.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새누리당의 뭐 시초가 되는 정당도 원래는 그런 박정희 정권을 이제 거부했던 그런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새누리당 안에도 근데 이제 박근혜 의원 자체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많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갈수록 이제 새누리당은 당이 나눠진다던가 그런 최악의 경우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마한 사람들이 뭐 김두관이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당 자체가 대권을 잡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문재인과 경선에서 깨진다고 해도 탈당해서까지 무리하게 할 점은 안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전에 이제 그때 문국현 후보라고 문국현 사람이 나오면서 그때 한창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때 이제 인터넷에서 막 인기를 끌고 이제 한 10월 달쯤에 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당을 창당을 했는데 그 창조한국당으로 그때 그 당에 이제 정치인이 없었음에도 이제 전국구로 이제 막 개헌을 하고 막 총선 때도 막 전국구로 내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음에도 이제 단순히 그런 소수의 여론으로만 이제 의원을 4명 배출했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이재호 의원이랑 이제 붙어가지고 인평에서 이기고 그런 식의 이제 힘을 볼 때 과연 안철수 원장이 이제 대선만 노리고 이제 그런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뭐 창당이라는 카드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이제 경선에서 굳이 안철수 원장이 경선에 나간다는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야권 단일화를 말하는 거죠. 어차피 야권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이 문재인을 지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일단 그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민주당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사람이지만은 민주당 당원은 아니었잖아요, 확실하게. 그런 걸 볼 때 이제 자기만 이제 세력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또 재보궐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 또 창당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문성근 사람처럼 자기만이 이제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이란 기존의 플레임을 바뀌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방식도 구사할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제 공동정부론 해가지고 뭐 박근혜 위원장이라던가 뭐 문재인 의원이라던가 그런 충분히 이제 같이 정권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걸 봤을 때는 그 사람이라는 건 안철수 교수를 말하는. 안철수 교수가 그런 걸 봤을 때는 당장은 이제 대선을 이제 미끼로 큰 판을 벌이겠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문국현 후보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보적이었고 누가 봐도 이제 안 되는 게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창당을 해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있다는 건 이제 자기들의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 원장이라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안철수 연구소의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테마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대선이라는 미끼가 이제 언론도 그렇고 이제 경제인들도 그렇고 대선이란 것 때문에 이제 2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20만 원 지금 최근에 20만 원까지 올랐어? 제일 많이 올랐을 때 23만 원. 최근에 제가 15만 원 갔는데 2만 원 오르더라고요. 이야. 또 팔았죠. 좀 그런 걸 볼 때 이게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수가 분열된다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상도가 난 개인적으로 보수는 분열돼서 망하는 게 아니고 부패돼서 망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수는 분열될 수 없다 생각해요. 개파 갈등이 심하다 그래도 글쎄요. 나는 이 새누리당이라는 그 정치적인 보수적인 그런 이념 단체들이 분열된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히려 분열되기 쉬운 거는 솔직히 통진당이랑 또 민주당이 오히려 더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분열된 거는 이게 계속 분열된 프레임을 보면 민주당이 더 심하지. 쉽게 말하면 민주당은 분열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지고 뭐 열린우리당 갔다가 그런 분열이었지만은 어느 정도 기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이제 뭐 이해찬 그 의원, 그러니까 전 의원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 뭐냐 자유선진당 만들고 친이계가 이제 당권을 잡으니까 친박계가 나와서 친박연대를 만들고 그럼 이제 또 친박이 새누리당 당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또 뭐 친이연대라든가 뭐 그런 식의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상도가 아무리 이제 친박적인 의원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친이계 성향의 그런 뭐냐 투표층도 많고 그런 걸 볼 때 이제 민주당은 솔직히 뭐 분열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이제 끝에 되면 모이게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지만 이제 한나라당은 너무 이제 박근혜가 너무 커져버렸으니까 박근혜가 그런 이제 총선 때는 모든 공천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대되는 세력을 막 다 제거했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뚜렷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권이라고 볼 수 있는 세력이 없으니까 분열 자체도 약간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대선 얘기는 정말 할 게 많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김문수가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재호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 사람들의 원래 정치적 배경은 그쪽이 아닌데 그쪽으로 변절을 했다고 해봐야 돼요. 변절은 바른 그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민주운동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노동운동도 했고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정치적인 이념은 충분히 보수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른 어쨌든 문제죠. 당은 지금은 노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재호랑 김문수가 유신을 부정하잖아요. 그 점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민주주의자들이에요. 그 상호 가치 인정해줘야 되죠. 그런 거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혜 누님 아니면 맞아. 지지하는 문재인이나 뭐 김두관이나 안철수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김문수나 이재호가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 이재호는 근데 나갔잖아요 이미. 아니 이제는 이제 경선 포기했지 않나? 포기했지만은 뭔가 터뜨릴 것 같아 왠지.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박근혜는 좀 아니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거 알아? 우리 소개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들어간 거. 지금 거의 한 25분 가까이 녹음했는데 초려선님은 진짜 지금 눈 풀렸어. 어떡해. 집에 가야겠다. 그럼 일단 저희 소개하고 저희 근황이 먼저 나왔네요. 어떻게 보면 근황도 아직 다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제 그 비슷한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저는 이번 할마리스토다 사회를 맡은 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상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가 너무 짧은데. 네. TK 지역대학 언론의 선구자 C2데이의 이광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가장 박수 크겠죠. 하고 근황을 조금 얘기하고 가죠. 지난주에는 상도가 문재인도 보고 왔고 어제는 광열이도 보고. 비수상 갔다 왔는데 비수상은 왜 갔지? 저희 이제 신문방송학과 과거에 이제
시투데이 전신이죠. 예, 꿀방. 이게 전신이라고 볼 수 있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죠. 대다수의 멤버가 있는데 에이, 그건 아니지. 재창당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승진 교수님하고 이제 저희 그 식구들하고 해서 달성군에 있는 비슬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예, 비슬산에 대견봉까지 올라갔는데요. 와, 여름인데 풀도 많이 자라고 등산할 때 긴 바지 입고 가야 되는데 뭐 짧은 바지 입은 사람도 많아서 아무튼 뭐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결국에 뭐 팀워크도 많이 좋아졌고 좋은 추억 만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피곤하네. 오늘 마무리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 들었는데. 마무리가 제가 아니, 몇 명은 좋게 끝났지. 소수 몇 명이 좀 안 좋게 끝났다고. 소수요? 그 광렬이 차에 탄. 어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후배님들이 그냥 술 많이 먹었어요. 선배님 한 분은 이제 또 실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차가 많이 좀 더러워졌네요. 차가 그 술이 맡기려고요 조만간. 아니, 문은 네가 부쉈잖아. 근데. 문은 제가 부신 건데. 아무튼 어제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어요. 어제 진짜 나도 술 마실 걸 그냥 대리 부를 걸. 열받네 갑자기. 난 운전할 수 있었다니까. 됐어요. 하여튼 좀 그랬죠. 저도 그 일원으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갔다 왔는데 정말 재밌게 놀았고요. 어제 그 먹은 고기와 아직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기분. 유성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제 4화 내가 공모전을 하는 이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트위터 아이디 JOURNAL5035 저널 5035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나 아이튠즈에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앞으로 그 의견들을 참고해 더 좋은 팟캐스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09학번인데요. 09학번이면 남자고요. 젊다. 남자면 부럽다. 젊은 게 상은 아니다. 늙은 게 버릇도 아니고 하여튼 뭐 은교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 예. 근데 09학번인데 남자입니다. 남자이고 09학번이면 보통 군대 2년 빼고 이러다 보면은 솔직히 학교 생활은 거의 안 했다고 보면 아니 반도 안 했지. 아직 군인 정신이 강하죠. 반도 안 했는데 상임 무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나 있습니다. 총 7개를 준비해서 4개니까는 엄청나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초대 손님 자기 소개부터 일단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신문방송학과 그 09학번 크레센도 장을 맡고 있는 류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솔로요. 그게 중요한 건가? 중요하죠. 방송 타서 여자친구 준비하러. 예. 저희가 이 초대 손님을 모셔보고 한번 이 공모전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끼리도 그렇지만은 저도 공모전을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가장 힘든 게 기획회의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가장 막막하고요. 예, 또 특히 우리 신문방송학과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UCC, 뭐 사진 뭐 이런 식으로 많고요. 상도가 있는 경상대 같은 경우는 뭐 주식 투자, 모의 투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발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학과뿐만 아니라 뭐 브랜드 네이밍 조사도 있고 학술 논문 관련한 뭐 공모전, 공모전 주제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 찾아보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아마 방학 때는 대학생들 다 공모전에 미쳐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예, 그 공모전이 뭐 재밌으니까 하는 거겠지. 재밌어서 하는 건가? 재밌나? 예,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공모전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모전을 하는데 어떤 공모전을 주로 하세요? 저는 우선은 광고나 기업 홍보, 뭐 홍보 영상이나 이제 뭐 스토리보드 이런 위주로 지금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전은 그럼 1학년 때부터 하는 거예요? 네, 1학년 때부터는 안 했고요. 1학년 때는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도박 중독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수상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때 영상이란 걸 처음 알았어요. 이제 아 이렇게 영상을 찍는구나라고 그때 처음 알고 복학하고 나서 그때 이제 공모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 전에 그걸 먼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모전 수상하는 것 한번 쭉 한번 읊어주시죠. 아 지금 자기의 있던 깔때기라고 하지 이런 걸. 아, 네. 그래서는 수상했어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제 도박 중독 관련된 거에서 이제 수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언제 받았어요? 그건 이제 09년도 때 말에 이제 선배들이랑 같이 해서 이제 한 팀당 4명으로 해서 받은 거고요. 예, 그거 한 개. 예, 나머지 세 그다음에 개도 나머지 세 개는 이번 연도 이제 1, 2년도에 첫 번째 들어왔었던 게 이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알리기에서 우수상 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UCC 메이커즈라고 병무청에서 하는 이제 위촉장에서 한 팀당 3명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12월 동안 저희가 이제 병무청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줄 기자단 위촉장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UCC 공모전에서 대구시청에서 주최하는 이제 대구 알리기에서 은상을 땄습니다. 네, 뭐. 짧은 시간에 엄청난 그냥 바바박 했네. 한 달에 막 2개씩 3개씩 잡았겠는데 보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거 보통 공모전 한 개 하는데 준비 기간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걸려요? 거의 한 개 하는데 준비 기간은 길게는 3주고요. 짧게는 1주에서 2주 정도. 3주? 그러면 넉넉 잡고 보통 보름 걸린단 말이에요. 거의 보름 정도 걸려요. 보름 가지고 공모전 한 개가 나오나? 뚝딱 나오네? 빠른 거예요. 어떤 거지? 어떻게 보면은 빠른 건데 이게 공모전을 많이 이제 다수로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포커스가 여러 개인 만큼 그 시간을 저희가 좀 그래도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원래 공모전 같은 거 하면 3주 정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 하고 또 다른 공모전도 해야 돼서 좀 저희는 좀 짧게 해서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전 하는 데 있어서 준비 과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인원수나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 우선 사람 인원수는 제가 생각하기엔 적정 인원이 4명이 가장 적정 인원인데 제가 운영한 팀 같은 경우는 6명으로 운영이 됐었고요. 우선은 6명이 다 모여서 기획회의를 하고 그 기획회의만 콘티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섭외, 장소 섭외 가서 어떤 식으로 콘티 맞춰서 이런 식으로 촬영할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 촬영 들어가고 편집 하는 순으로 이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예, 오늘은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홍보 영상 만들어야 돼가지고 여기 대구 4월에 장소 섭외를 다녀왔습니다. 4월역에. 예, 4월 뭐 쪽에. 교통비 같은 거 다 줘요? 병무청에서? 네, 병무청에서 저희 활동비? 활동비 나오고요. 활동비는 이제 한 작품당 50만 원씩 오. 해서 그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우리가 모르는. 적은 겁니다. 정신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그 5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병무청 그쪽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제품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소셜 마케팅까지 다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뭐 그것까지 뭐 고려하고 하다 보면은 적죠.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주 되면 이제 논산 훈련소도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차비 따지면 너무 적죠. 네. 그러면 한꺼번에 움직일 때 4명, 몇 명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 한 팀당 3명으로 운영되는 거라서 교통비는 이제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좀 장비라든가 이제 그런 거 관리하고 밥값이 제일 많이 들죠. 차비랑. 그래, 먹고 쓰는 게. 예. 밥값 차비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준비하면서 장비 같은 거는 뭐 어떤 장비를 주로 써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DSLR 많이 쓰는데 꼭 DSLR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모전의 색깔에 맞게 캠코더도 쓰고 이번에는 뭐 DSLR 써야겠다 그럼 DSLR 쓰고 그건 이제 공모전 색깔에 맞춰서 다양하게 씁니다. 생각보다 좀 전문적으로 책에 심도 깊게 기획 단계부터 딱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장비 선택부터. 그러면 이게 공모전을 준비해 본 사람은 확실히 알겠지만 모든 거에 있어서 기획회의가 가장 힘들고 중요할 그렇죠. 것 같은데 예.
기획회의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 기업이 이 공모전을 출품한 그 당사 기업에 대한 분석부터 해야겠죠. 이 기업에서 왜 이 공모전을 출품했는지, 이 공모전을 출품해서 어떤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지. 원래 대부분 기업들이 그 공모전을 출품하는 이유가 거의 아이디어를 갖고 가기 위해서가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원하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는 거죠. 그 아이디어에 맞는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의 주 포커스는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단순히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없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쉬운 영상,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최대한 쉽게.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약간 논란의 사항이 저는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네.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공모전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공개 모집한 작품의 전시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의 약간의 공모전은 스펙이션, 스펙 줄여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의 의미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학생들의 아이디어 쏙쏙 빼먹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그런 점도 있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뭐 마케팅 팀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어찌 보면 기업 스스로의 뭐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뭐 PR이 될 수도 있고 기업 자체의 PR과 그러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거라고 그렇게도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대학생이 더 많은 득이 된다면 뭐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로 윈윈이니까 하는 거지 않나 생각하고 이 공모전을 하면서도 이제 일반적인 뭐 마케팅 이런 걸 보면은 그 팀들이 이제 뭐 임무 같은 거를 수행하면서 기업을 홍보하는 거니까 그 비용이 그 팀한테 주어지는 뭐 보상보다는 더 크니까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하는 거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보상이 이제 금전적 보상이 작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노동보다는 큰 거고 약간은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뭐 경력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기업은 그 비용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그런 게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경영학과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업을 듣잖아요. 뭐 요즘 보면 이제 광고 PR이나 마케팅 공부 좀 굉장히 많은데 이론적으로 교수님한테 배운 거를 직접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의 창이지 않나 그렇게 공모전이. 예. 그래서 미리 경험해보는 실무의 경험이지 않나. 입상이란 건 또 이제 그 실무에 대한 그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표현, 자격증, 라이센스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예. 그럼 공모전은 기업 입장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빼먹는다라고 보기보다는 기업 입장에서는 홍보비 덜 들이고 공부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의 노력이나 시간에 들어가지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력서 한 줄에 넣을 수도 있고 내지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그렇죠. 그리고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공모전 입상했을 경우에는 이 사내에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나. 네. 그러면 저는 이 공모전 이 자료 준비도 좀 하고 하면서 느낀 게 KTNG가 많은 데는 알잖아요. KTNG. 네, 담배 회사죠. 그런 데서 PR하는 거는 그러면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한국담배인상공사. 그러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다 한국 담배 인상공사가 살아남기 위한 거는 흡연을 많이 안 하는 거잖아. 아니야? 흡연을 KTNG에서 하는 거는 거의 그런 게 이제 공익적인 이미지를 부각해가지고 근데 이미지가 그게 기업의 어. 나쁜 이미지를 이제 없애겠다는 건데 솔직히 담배 피우는 사람 빼고는 KTNG가 뭐 하는지 거의 모르잖아요. 뭐 그런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거의 원래 한국담배인상공사였잖아. 그런 것도 있고 KTNG 하면 그냥 KT 뭐 그런 기업인 줄 아는 사람도 많고 한국도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KTNG에서 그런 나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되게 많은 걸 하자. 뭐 상상 유니브 해가지고 그런 이제 막 분야별로 강사들 초청해가지고 이런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게 이제 흡연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그냥 담배 회사에서 뭐 저런 걸 하는 거는 생각하겠지만은 KTNG에서 광고하는 걸 보면 TV에서 거의 뭐 담배 광고하는 건 전혀 없잖아요. 다 이미지 그런 KTNG라는 이미지를 해가지고
기업의 이미지만 높여가지고 이제 그런 부정적인 걸 없애겠다는 건데 그런 게 굳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담배라는 건 뭐 광고가 필요 없이 그냥 이미 기호식품이고 이제 필 사람만 피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PR보다는 이제 기업 이미지 PR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근데 KTNG 따져보면 대기업이잖아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대기업. 다른 대기업도 사회적 기업 활동이라고 저는 또 그렇게 또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KTNG가 담배를 팔지만은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은 흡연자만 담배를 피는 거지. 담배 몸에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흡연자들도. 선택해서 그냥 피는 거고. 그리고 간접흡연자. 간접흡연자 피해를 보죠. 근데 피해를 보는데 흡연 에티켓은 뭐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근데 저는 뭐 이런 KTNG에서 뭐 상상 유니브 이런 걸 하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학생들한테는 좋지 않나.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도 뭐 괜찮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매출액 상승인데 그 매출 매출액을 상승시키려면 결국은 담배를 많이 펴라라는 결론이 도달하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볼 수는 어떻게? 없죠. 예. 뭐 KTNG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고객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고객을 이제 우리 회사로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아니 또 담배 같은 경우도 나는 지금 안 피고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KTNG 고객이 아니지.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니까 처음에 담배를 그럼 어떻게 피게 됐어?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KTNG라는 한국 담배 회사가 걱정하는 건 이제 그 다른 담배 회사도 그렇겠지만 담배라는 게 충동도가 되게 높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피던 담배를 피기 때문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S 같은 한국 담배 피잖아요. 뭐 더원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젊은 층들은 이제 이런 걸 피니까 약간은 젊은 층들이 이제 끌어들여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KTNG가 이제 살아 존폐가 이제 결정되는 건데 그런 거 입장에서 이제 KTNG가 끊임없이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KTNG라는 거를 계속 가까이서 뭐냐 느끼고 보지만은 말보로라던가 뭐 더닐이라던가 이런 담배 회사들이 우리한테 실제로 이제 이익되는 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사회에 공헌하는 게 없는데 반면에 우리 KTNG는 이런 공헌을 한다 이런 거를 부각해가지고 기존의 이제 흡연자들을 이제 좀 충동도를 낮춰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PR 전문가 있는데 PR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만 광고 전문가인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또 담배를 피고 있죠. 아, 예. 근데 제가 모든 기업이 모든 광고를 하고 모든 PR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 창출 아니겠습니까? KTNG도 솔직히 아무리 담배 회사여서 담배가 나쁜 거라고 하지만 결국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담배거든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KTNG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기업 쪽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완전 저는 속물이다 뭐 이런 생각했지만 기업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이윤 창출이 먼저이기 때문에 명분 있는 이윤 예. 창출, 그러니까 예. 뭔가 훈훈한. 예. 근데 이게 리사이클식으로 형성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 이득이 취해지면 기업은 다시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여로 넘어가고 이게 계속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더 많은 뭐 큰 사회적 공헌을 하겠죠. KTNG는 그게 그냥 담배일 뿐인 그런 회사. 그런 식으로. 예. 하여튼 뭐 그 공모전 관련해서 KTNG로 약간 담배 얘기 약간 했는데 저희 이 부분 남은 생각은 네. 논란은 될 것 하죠. 같아요. 네. 논란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예 그러면 그 아까 기획 K까지 아까 얘기했죠. 네, 예, 기획 K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집이 어디예요? 자취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획 K 하는 사람끼리 보통 보면은 학기 중에는 더욱더 시간이 없을 텐데 언제 해요, 도대체 기획 K를? 우선은 학기 중에 학업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밤에 합니다. 거의 밤 8시, 조문 끝나면 8, 9시 되니까. 그때 이제 기획회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뭐 끝나는 시간은 끝나는 거고. 다 그 공모전 하는 사람이 다 자취하는 건가요? 한 명 빼고 다 자취를 합니다. 한 명은 통학이고요. 예. 한 명 빼고는 다 10시 반 이후로 가능하구나. 예. 그래서 근데 그 통학인 친구도 아마 저희랑 같은 그런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에 안 갈 땐 안 가죠. 예, 이거 중요한 회의다. 있어라 하면은 저희 집에 같이 자고. 그 공모전을 하는 사람이 뭐 학번이나 뭐 학과 이런 게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번, 학과 다 저랑 동일합니다. 공구학번, 신문방송학과. 야, 견고하네. 동기가 그냥 아주 넘치네. 그건 재밌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재밌죠. 예, 재밌죠. 재밌는 게 이제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고, 혼낼 때, 예, 짜증날 땐 짜증난다고. 예, 짜증내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고, 자기 이제 아이가, 진정성을 다 알 수 있고, 편하겠다. 더 편하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팀이었어요. 그 NSP라는 팀. 아, NS P. 예. 예. 그럼 이 팀을 예.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NSP가 뭐 줄임말이죠? 이제 넌스탑 피플이랑 니켈 실버 팟 이걸 두 개를 찔러서 만든 건데요. 이제 논스탑 피플은 이제 멈추지 말자, 예.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니켈 실버 팟은 양은 냄비라는 뜻인데, 양은 냄비가 이제 물이 빨리 끓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열정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빨리 할 수 있다. 더 빨리 야, 더. 냄이 빨리 식기도 빨리 식는데. 이게 조심해야 돼. 열정이 저는 식지 않습니다. 열정 항상 불을 지펴야 돼. 밑에서. 예, 그런 뜻을 만든 팀인데, 처음에 팀을 창설한 거는 솔직히 공모전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팀이 아닙니다. 어? 예. 약간 의외인데. 예, 처음에는 수상한 것 중에 이제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진흥원에서 하는 이제 소상공인 알리기를 같이 하려고 이제 모았는데, 이 팀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팀 이름 뭐라 하지? 막 하다가, 예, 저희 CP장 최지현 CP께서 논스탑 피플 어떻냐. 예, 그래서 NSP로 내자. 그럼 오케이, 그걸로 하자. 그래서 NSP로 했는데, 이제 진짜 신기하게 첫 공모전에 내는데 우승을 탄 거예요. 와. 우수상이 최고는 아니죠? 우승이 최고예요. 와, 공모전에서 최고였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흥미를 붙여서 우리도 이제 하면 될 수 있구나. 저희 솔직히 1학년 때 완전 좀 망난이었거든요. 막 술만 먹고 막 했는데, 아, 우리도 하면 되구나 해서 그렇게 진정성 있게 시작한 초기가, 예, 그 소상공인진흥원, 거기서 시작해서 만들었던 팀입니다. 멋있네. 그러면 이 NSP 말고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크레센도? 아, 예. 그건 또 뭔가요? 크레센도는 지금 이제 제가 CEO 장으로서 운영하는 광고 블로그고요. 이건 제가 광고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과에서 갔던 집단지성 캠프를 갔다 온 후에 6월 중순부터 블로그가 만들었고요. 이제 블로그에 대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위주로 된 블로그가 그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는 총 나눠지는데, 처음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취재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취재해가면서 이제 맛집이나 정말 좋은 곳을 저희가 PR해주는 그 카테고리고, 셀리브링이라는 카테고리는 이제 앞으로 연예계에서 유명해질 것 같은 사람, 유망주들. 이 유망주들을 저희가 PR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익광고팀은 이제 소상공인진흥원에 저희가 이제 공익광고를 이제 출품하려고 하는 공익광고 제작팀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기획팀은 이제 공모전을 타겟으로 한, 이제 특별적으로 이제 그 광고 공모전을 타겟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PL 같은 경우는 이제 PPL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제품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사람들이 더 사기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서 만든 그런 카테고리인데, 궁극적으로 제가 이끌려고 하는 블로그는 광고 대행사로 만들려고 하는 블로그고요. 이거는 이제 NSP랑 좀 다른 취지에서 만든 거고요. 예. 그러면 총 활동을 두 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공모전, 이게 아까 NSP라는 그 공공학번 동기들끼리 예. 하는 거 한 개와 크레센도라는 또 다른. 예, 두 개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두 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NSP에서는 어떤 활동을 맡은 역할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맡은 역할은 이제 저희가 6명인데 다 할 줄 알아요. 이제 뭐 편집, 카메라, 뭐 기획 다 뭐 생각할 줄 알고 다 하니까 뭐 하는데, 처음 제가 NSP 들어가서 주 역할했던 카메라였어요. 촬영. 예, 촬영을 맡고, 촬영 편집 이렇게 맡고, 이제 애들한테 그걸 알려줌으로써 이제 더
이제 처음엔 이제 카메라만 잡는 놈을 계속 잡으니까 이건 좀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더 같이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팀인데 서로 알려주고 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크리센도 같은 경우에 이제 광고 PR이잖아요. 네. 광고 PR이고 이제 NSP 같은 경우에는 영상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죠. 건데 그러면은 지금 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영상과 광고를 놓고 봤을 때 네. 둘 다 뭐 떼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 광고 쪽에 가까워. 이건 예. 영상을 그러니까 광고를 기본으로 해서 영상을 하는 건지. 네.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네. 광고를 한다 해서 영상을 안 하는 거, 기사를 안 쓰는 거 저는 다 부질없다 생각하거든요. 광고를 한다 해서 영상은 무조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솔직히 광고 한다 해서 기사 안 쓰는 거 없잖아요. PR 기사도 있고 다 있는데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이랑 광고랑 둘 중에 어느 걸 택할 거냐라고 말하면 저는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궁극적으로 광고긴 광고지만 이거를 텔링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영상인 것 뿐이고요. 텔링하는 방법이 영상을 좋아한다라는 뿐이고요. 예. 그러면 이점에서는 크레센도 광고 한번 하죠. 아, 크레센도요? 예. 아, 크레센도. 소개 한번 아.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저희 블로그에서 저희 블로그는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상하다. CTD에 가서도 예, 링크 걸어놨고요. 예, 우선은 저희 블로그는 제일 자부심 있는 게 광고에 대한 분석은 저희 블로그가 최고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자료가 있고요. 뭐 며칠 전에 댓글도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 댓글은 자주 올라오는데 댓글은 자주 올라오는데 댓글은 자주 올라오는데 댓글 내용 중에 광고 분석한 내용을 공모전을 써도 되냐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댓글이 이제 올라온 만큼 분석한 내용이 정말 확실하고요. 그런 퀄리티 질도 높은 그런 광고의 분석 내용과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광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와서 공부나 아니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들어가는 방법은 구글에 이제 크레센도라고 CRESCENDO 딱 치면은 크레센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옵니다.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예. 크레센도의 뜻이 음악 우리 할 때 했지만 점점 이 표시 네, 맞아요. 강하게. 강하게 맞다.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그 부등어 이제 한쪽이 크다라는 그런 표시인데 크레센도라는 뜻에 걸맞게 저희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점점 열이기는 뭐죠? 그럼 디크레센도 아니에요? 맞네. 디크레센도네. 반대. 맞는 것 같아요. 디크레센도네 맞는데 참. 시투데이 애들 잘하자. 힘내자. 히트데이도 뭐 투데이도 엄청나던데. 네, 항상 경쟁해야 저도 막 들어가서 그건 보고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뭐 블로그 활동을 얼만큼 했나 이런 거죠. 뭐 일단 뭐 올림픽이라서 시즌이 크레센도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에 대한 뭐 PR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스포츠 PR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시의성 맞게 칼럼을 쓰거든요. 저희는 취재를 직접 못 나가니까 보고 리뷰해서 칼럼을 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잠깐 반짝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1,500 투데이 그 정도. 어제는 투데이가? 예. 토탈은? 어제는 2,500이고 토탈은 이미 3만 넘은 지 오래됐죠. 그럼 토탈은 비슷비슷하네요, 크레센도. 예. 저희 꾸준하죠. 저희도 꾸준합니다. 오해하시는데 지금 저희 사회과학대학 3층에 보면 신문방송학과 미디어실이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PR이 광고 뭐 크레센도는 정해진 시간 내에 딱 하고 칼퇴근 해요. 칼출근. 근데 저희는 이상하게 상주 인원이 없고 그냥 다 전부 다 고향 내려가서 방학 중이라서 다 지들이 칼럼 써가지고 확인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 좀 소통이 안 되는 게 시투데이의 좀 약점 지금은. 근데 이제 학기 시작하면 바꿔야 되겠죠. 물론 크레센도도 더 많이 바뀌겠죠. 학기 시작하면 소통이 잦아지니까. 그러면 크레센도가 그 PR 광고죠. 예, 거기에 PR, 예. 있는 블로그인가요? 아니면은 따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팀블로그입니다. 팀블로그. PR 거기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아, 예, APR. 어떻게 보니까 PR 광고 장을
모시게 됐네요. 그렇네요. 따로 모셔야 되는데 이거. 예. 학기 중에는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학과 공부도 해야 되고 네. 공연 준비도 하고 또 이 크레센도 운영도 좀 해야 되고 네. 근데 하기 싫을 때 없어요. 하기 싫을 때 많죠. 하기 싫을 때가 지금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더우니까. 직접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짜증나.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좀 자체 자극을 좀 많이 하죠. 잘 막, 어떤 식으로요? 제가 사는 곳이 서울이거든요. 아, 원래 집이 서울? 예, 원래 그래서 집이 말투가 서울인데. 서울 말투예요. 그런 거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예, 그래서 이제 서울 한번 갔다 오면은 진짜 바쁘게 살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 아이들 열심히 하고 막 다 제 친구들은 뭐 다 까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다 열심히 살고 이러는데 난 여기서 자만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와서 또 애들 또 불러내죠. 야, 나와. 야, 자. 야, 좋다. 부름성이 있는 애들을 딱 집어 올려가지고 함께 가자. 야, 완전 정신이 되겠다. 그러면 이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겪은 뭐 에피소드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알리기였어요. 그때 이제 학기 중이었고요. 언제였어요, 그럼 정확히 날짜? 정확히 한 5월 중순인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년 예, 올해요. 예. 2012년도. 예, 그래서 학기 중이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알리기여서 이제 어디라지 하다가 서울 야경을 하자 우리. 아, 예. 그때. 예. 근데 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니까 금토일 해서 금토일하고 제가 월요일에 또 공강이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월 해서 갔다 오자. 근데 애들이 이제 막 시간도 막 안 맞고 하니까 1박 2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딱 시간 토요일날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장비 다 들고 이제 계속 촬영을 하면서 서울을 갔는데 딱 저녁에 이제 딱 되자마자 또 이제 8시, 기가 길었구나. 예, 그래서 밤이 되는 게 8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때 동안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촬영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막차까지 시간을 고려해야 되니까 찍고 딱 집에 새벽 3시에 딱 들어왔는데 영상이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요? 저희가 생각한 계획 의도랑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노이즈 끼고 막 이건 밤이라서. 예, 밤이라서 이제 예, 빛이 많이 카메라 못 먹으니까 막 지지직거리고 이거 아이고 뭣도 안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없자. 다 지우자.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찍자.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한 것이 하루를 더 자서 이제 마포대교를 급으로 찍었죠, 이제. 마포대교 급으로 이제 해서 밤 새벽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급으로 찍었는 만큼 탈락을 했네요. 예, 그래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뭐. 이렇게 공모전 입상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공모전 뭐 이렇게 팁이나 뭐 조언 같은 거 이런 거는 있어요? 팁은 있죠. 팁은 제가 제 팁이 뭐 이렇게 하면 꼭 된다라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공모전은 자료가 많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 자료가 이제 공모전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많은 공모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제일 수상이 목표라면은 수상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조건 1회거든요. 아, 처음 하는. 예, 1회 공모전을 노리는 게 제일 승산이 있다고 보면 되죠. 이제. 왜 승산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안 해서. 예, 그렇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1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온다고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전 수상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준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좀 갭이 커가지고 예, 그거는 제 생각에 1회는 잘 오는 것 같아요.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이제 잘 전문적이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제 1회는 솔직히 하기 싫고요. 1회 같은 경우에는. 예. 전통이 있는 거 많잖아요. 보통 이제 코바코라든지 그다음에 예. 한국 광고 예. 무슨 공모대전인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오래된 거. 예.
그렇게 해서 입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입신양면하지 않나 그쵸. 생각하거든요. 예. 경쟁 예, 관계가 예. 엄청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1회만 노렸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거든요. 지금은 더 큰 걸 노리고 있는데 우선은 만약에 수상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1회를 하는 게 맞고요. 이제 정말 자기만의 이제 노력으로 해서 뭐 큰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고 싶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큰 공모전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우선은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 기업이 뭘 원하는지를 우선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홍보 영상이랑 광고 영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상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가 영상은 저희들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공모전을 하면은 저희들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영상 미학적으로서도 정말 구도도 이뻐야 되고 그 다음에 볼 때 그 영상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텔링 방법을 정말 쉽게 해야 돼.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공모전이 홍보 영상인지 아니면은 광고인지 영화인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광고 영상이랑 영화 영상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광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광고 영상만의 또 그런 기법들과 미학들과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광고 영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광고를 정말 많이 봐야 돼요. 어떻게 이 광고를 볼 때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는 이 샷을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콘티가 흘러가는구나 그런 기초적인 공식을 알아야지 광고를 만들지 그 광고에 영화적인 영상 텔링을 넣어버리면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많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되고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거 자료를 얻는 거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이제 공모전 사이트가 많은데 네. 어떤 공모전 사이트 많이 이용하세요? 전 우선은 스펙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도 있는 거 아실 텐데 네. 어플이랑 이제 스펙업 뭐 사이트 그다음에 이제 싱굿 신곡 컨테스트. 예 그다음에 아웃캠퍼스 네 그다음에 이제 캠퍼스몬 주로 이 네 개를 이용하고요. 저는 좀 학교 좀 많이 이용하거든요. 학교에 전단지 많이 붙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게시판에 붙이는 예, 거. 게시판에 사람들이 정말 흘려보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다방면으로 온라인 쪽에서는 그런 네 가지를 이용하고 오프라인까지도 주위에 있는 포스트를 많이 보면은 많은 공모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할 말 이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공모전을 그러면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가면서 일단은 그 공모전을 왜 하는지 보다는 공모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공모전은 그러니까 제 입장으로서 공모전 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매개체. 하여간 제가 더 큰 걸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경쟁을 할 수 있고 라는 그런 매개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은 공모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공모전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의 다른 생각들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만큼 우물한 깨구리가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처음에 그냥 그냥 단순히 수상하자. 스펙. 그냥 스펙이었는데 아니면 스펙. 예,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아픔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UCC 캠프 같은 경우는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서바이벌 형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텐트에서 자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진짜 날고 기는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구나. 내가 여기서 자만을 하면은 끝이구나 그냥 이런 생각 갈 수 있는 매개체. 그러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력서에 한 줄 더 네. 쓰기 위한 것도 있고 내지는 남들에게 내가 좀 더 돋보이기 위한 것도 있고 뭐 수상 경력이 있으면 회사에 더 취업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쉽게 말해서 스펙
스펙이죠. 예, 스펙이고 그리고 공모전하고 또 상금도 주고 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이거다. 1번은 스펙, 2번은 상금, 3번은 좋아서. 이렇게 만약 세 가지 질문이 있다면 이 이외에 기타 뭐 4번을 자기 나름대로 네. 이렇게 지어줘도 되고요. 그럼 1, 2, 3, 4번이 있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그 세 개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4번을 굳이 만들고 있는 4번을 만들어서 저만의 경험과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근데 사람들이 스펙 하는데 좀 웃긴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스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커서 스펙을 따라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큰 걸 보고 하다 보면 따라오는 건 스펙이고 따라오는 건 뭐 그냥 상금 아닐까. 스펙을 쫓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스펙이 절 쫓게 해야. 근데 대다수의 우리 이 현일 씨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뭐 상금 한 개 따보자. 예전에 아까 상금 얘기하는 거 10억. 어떻게 이거 한 개 따면 대박인데 스펙이 오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 상금 따면은 뭐 내 인생이 필 수도 있는 그런 식이 아닐까 한데 상도 건너는 그때 10억 딸 때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 되면 되는 거.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그 열정을 쏟아붓고 이런 건 아니었어. 그러면 열정은 잠깐 있었죠. 3일. 3일. 근데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니까 누군가는 상금을 진짜 노릴 수도 있을 거고, 막 신문 보니까 이제 공모전 헌터해가지고 이제 그냥 상금만 순수하게 상금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만큼 그거에 대해 잘 아니까 더 이제 입상하기 쉬울 거고, 그런 거를 상금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아니면은 경험 같은 거 아니면 진짜 스펙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목표가 다른 거고. 예,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모전 헌터도 진짜 많죠. 네, 공모전도 진짜 많죠. 근데 이 공모전이 생기게 된 원래 목적하고 지금은 많이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식이었고 좋은 의도였다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스펙을 쌓고 그리고 저는 데티즌닷컴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너무 많아 공모전이 이게. 네, 1년 365일이 공모전이야 그냥. 그렇죠. 예, 기간을 짧게는 뭐 한 달 뭐 이렇게 주는 기간도 있고 뭐 내년은 180일 네, 이렇게 주는 기간도 있고 이거는 한번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공모전이 왜 이렇게 우죽순적으로 우죽순이 맞는 네, 거죠? 맞죠. 예. 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공모전이 유행이라고 생각, 유행을 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유행을 타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모전을 내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이디어를 뽑아내든가 아니면 뭐 그게 기업 PR이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정말 많은 공모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하는 건 저희니까. 근데 공모전을 해도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공모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PR이니까 PR인데 뭐 이상한 공모전을 하는 거는 자기 이야기 뭐 자기 이력서라는 거 쓸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자기가 좀 자신이 전문 분야에 맞게. 예, 맞게 좀 스토리 있게 해야 되는 건 자기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건 하거든요. 용돈벌이용 공모전을 하긴 해요. 솔직히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따로 저희 사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촬영에 대해서 돈을 쓰게 되면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용돈벌이 공모전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용돈벌이용일 뿐이고 자기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 공모전을 딱 찾아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전 정말 많아요. 막 사진, 마케팅, 영상, 광고 뭐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건 자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뭐 많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모전 하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엔 공모전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학생의 스펙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딱 맞들어져서 그런 시기죠. 그런데 있잖아요. 기업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군청, 시청에서도 많이 이렇게 내잖아요. 이런데 그쪽에서 따로 홍보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거 내버리면 솔직히 자기들 신경 써도 되니까 그중에 뭐 좋든 안 좋든 한 개만 뽑으면 되니까
그런 식의 조금 물려있지 않나. 그래놓고 솔직히 시청이나 군청에서 하는 건 상금도 적어요, 맞죠? 그렇죠. 1등 해봤자 뭐 100만 원 되면은 정말 좋은 거고 한 50만 원에서 뭐 이 공모전이 입상을 했다고 전부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좋은 것 같아. 뭐가? 공모전. 아니 공모전이 좋은데. 입상하면 좋은 거지. 아 근데 그거 야 우리 너무 우리 학과 쪽만 했는데 건축 이런 데도 있나? 많죠. 네, 많아요. 논문도 있고 근데- 건축도 있고 사진도 있고.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대회잖아, 대회. 대회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고등학교 때는 기껏해야 뭐 글쓰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비기자. 이런 대회였는데 막 기업들이 그런 걸 원하잖아. 뭐라 해야 되지? 대학생이 아이디어 졸업을 해도 그런 자기 전공에 대한 그런 능력도 떨어지고 약간 뭐 전공 인지도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요구도 있고 굳이 공모전이 아니더라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무슨 기자단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기업에서 이제 뭐 다 기자는 하나씩 가지고 있고 인턴부터 해가지고 또 무슨 체험단 해가지고 뭐 리뷰 올리는 그런 것도 있고 개수가 뭐 몇천 개는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하고 싶어 하고 이제 욕구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게 그냥 사회적인 약간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은 약간 뒤처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그런 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면 옛날에 이제 학점이었지만 이제 체권들하고 토익도 보게 되고 이제 또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런 공모전 한두 개 정도는 입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면은 아 내가 진짜 아이디어 있으니까 내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그 아이디어에 맞춰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기에 대한 뭐 에너지 아이디어를 내자 절전에 대한 그런 거면 이제 옛날에는 아 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건의를 하고 공모전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주제에 맞게 이제 기획을 다 따로 하는 거죠. 뭐 전기면 전기, 뭐 물이면 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은 생각이 굳어지고 이게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모전 자체가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끌려가는 창의력. 그러니까 뭐 그 공모전에 대한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끌려간다 해야 되나? 그런 감도 어느 정도 있죠. 입선을 하기 위한 그런 식인가? 진짜 맞아. 창의적인 사람은 입상하겠지만은 이게 대다수가 이제 입상 이런 거 초점을 주니까 그냥 내가 이거랑 상관이 없는데도 하는 거죠. 팀원들이 있고 하니까 그 팀들은 이제 계속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는 계속 굴러가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고 약간은 이게 너무 많으니까 방금 발전은 멈췄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그럼 뭐 마케팅만 봐도 몇백 개가 되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표절을 가린다는 것도 의문이고 보면은 이제 준비한 애들 보면 거의 이제 기본적인 틀 같은 거 뭐 설문조사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갖고 가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와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최근에 본 건 이제 무슨 인천공항 철도 그 이름을 짓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수상자 이름이 인천공항철도. 뭐야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인천공항철도였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짓는 공모전을 했는데 그 1등 수상자 이름이 그건 거예요. 보수네. 변함이 없네. 뭐야 그게? 변함이 없는 그런 거야. 식의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입선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 고유명사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예를 그런 들어서 거지. 그거죠. 형식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미 인천공항철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 회사나 그런 관공서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대중적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대중적으로 공모전 해가지고 좀 이제 힘은 아니지만은 좀 가치를 두고 싶은 거죠. 절차상에. 예, 그러니까 약간이 간행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할 말 이수다 제4화 내가 공모전을 하는 이유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광렬이 너 같은 경우는 공모전은 입상하거나 이런 적은 있어? 공모전 입상한 적 없고요.
저는 공모전에 딱히 낼 생각도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1학년 때 뭐 영상 같은 거 하나 만들어내보고 과제로 그 공모전보다는 저는 대외 활동에서 참가하는 거 기자 활동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대외 활동. 대외 활동을 기자 활동 뭐 시민신문 기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매니페스토 기자단 뭐 기자단 중심으로 글 쓰는 거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상도는 공모전 입상한 게 있어. 토론대 그런 거 한번 하고 토론대 여기서 그때 영남대에서 재밌겠다. 그때 입상 한번 하고 거의 전 아예 대회 같은 거를 관심을 안 가지고 진짜 끌린다 싶은 게 있으면 뭐 무슨 글쓰기 대회나 이런 게 있으면은 뭐 하거든요. 하고 이제 옛날부터 느낀 거지만 교수님들이 저만 그렇게 느끼겠지만 교수님들이 되게 공모전을 되게 강조를 해요. 왜냐면 이제 대구대라는 그런 네임 밸류도 있고 지방이라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몇몇 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는 공모전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 자체를 떠나서 이제 대다수 학생들이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공모전에 들어가는데 원래 경영학과 과연 따지고 보면 공모전 자체는 마케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경영에는 이제 재무도 있고 인사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인사를 공모전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파트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진짜 다양한 한 8개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케팅 부분만 이제 애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재밌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이제 마케팅 뭐 이제 박사 같은 게 돼가지고 뭐 동아리도 하고 하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마케팅과가 아니라 경영학과인데 쉽게 말해서 1학년들이 가진 한상이랄까 그런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직장을 구하고 노동자가 될 수 있나 그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건데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면 니들이 이제 경영자가 될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경영자가 될 가능성은 1%도 떨어지고 될 수는 있겠죠. 창업을 해서 청년 창업 1인 기업 같은 그런 방법은 있겠지만은 1인 기업 좋다. 그런 걸 너무 이제 우리는 경영학과니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부각하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은 이제 공모전이라는 것과 맞물려 갖고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약간은 마케팅이나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유용하고 취업할 때 도움되는 건 맞지만은 과연 모두가 이제 마케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어학연수라는 것도 있고 뭐 분야도 많지만은 인턴 같은 것도 있고 실제로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모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분명히 그렇습니다. 공모전에 입상하고 내가 내 실력을 좀 더 키운다는 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정말 과연 이렇게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공모전이 필요한가? 공모전 입상이 필요한가는 한 번쯤 얘기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회의적인데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공모전 입상만 많이 해놓고 이력서에 뭐 5개, 6개를 적어놓은 상태에서 회사에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회사에서 하는 일은 또 다를 건데 과연 그 공모전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분명히 저도 저학년 때는 공모전 입상 꼭 해야지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렬이 같은 경우는 공모전 입상은 없습니다. 맞죠? 네. 없는데 저게 과연 광렬이가 좀 약간 좀 우리보다 덜 떨어진 학생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웃어? 웃겨가지고. 맞잖아. 그런 그 말 자체가 웃긴 거야. 그러니까 네. 광렬이는 공모전이 연계이기 때문에 좀 덜 떨어지고 현인 씨 같은 경우는 공모전이 4개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딱 판별을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한번 본질적인 질문, 그래서 공모전이 진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공모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 필요하냐면 우선은 방금 광렬 선배가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배운 걸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광고를 만들어 보고 제가 언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모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어차피 제가 이제 광고 회사에 가서도 똑같이 할 거를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공모전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상도가 또 얘기한 거는 완전히 경영학과가 마케팅만 하느냐 그런 식으로 또 되지 않을까 하는. 근데 뭐 굳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인사과나 뭐 이런 거에서 공모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맞게 방금도 말씀드렸죠. 공모전이 있으면은 자기에 맞는 걸 해야지 그거 안 하면 그거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인사과는 공모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모전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공모전을 하는 거지. 제가 만약 인사과면 제가 공모전 안 했겠죠. 그렇죠. 자격증이나 이런 걸 땄겠죠. 예. 그다음에 우리 왜 이렇게 근데 스펙이 진짜 너무 왜 이렇게 왜 주렁주렁 달아야 되지? 안 그런가? 당연히 할수록 스펙이 높아지. 전 필요 없다고 봐요. 공모전 그러면 만약에 필요는 있지만은 이게 너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아는 친구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하는 건 진짜 당연하지만은 진짜 남들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사람들 치고는 잘 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진짜 맞아. 따라하기. 그런 사람들 제일 중에 유명한 짓이죠. 입상해봤자 그래 입선 정도고 근데 그런 애들이 더 그런 걸 은근히 자랑하더라고. 근데 진짜 우리 과에 아는 분이 친한 분은 아닌데 아는 분이 있는데 그런 특히 그러니까 대회 창업도 하고 그런 이제 창업도 하고 그런 대회도 많이 나와 입상도 많이 하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동기는 이제 주식 같은 걸 하는데 소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입상도 많이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은 진짜 뭔가 이제 힘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뭐 재무 같은 그런 뭐 돈과 관련된 부분이 관심 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많잖아요. 뭐 인턴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한번 뭐 창업 뭐 그런 거에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이제 각자의 길이 있는데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 길을 간다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너무 이제 보편적인 길을 걷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도전하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지만은 할 때 좀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또 매주마다 책 소개를 하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이광열 씨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책 어떤 거죠? 예. 이거는 제가 군대 병장 때 읽었는 책인데요.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는 책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 네, 이 책은 이제 반기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뭐 신웅진 기자가 지었고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충북 음성군에서 촌놈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외교부 장관이 되고 유엔 사무총장이 될 때까지 이제 험난한 환경적으로 되게 열악한 공간에서 성공했는 사람이거든요. 그 개천에서 용난다는 사람인데 지금 사회가 이제 경쟁이 막 극심화되고 이렇게 거의 희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 같은 대학생들에게 뭐 굳건한 심지와 좀 자극이 될 만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자기 꿈에 대한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이제 추천해볼까 합니다. 예, 저희 책 소개도 했고 저희 마지막으로 혹시 공모전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우선 공모전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이제 공모전 타겟을 잡은 거고요. 우선은 자기가 가는 길 방향에서 뭐라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공모전은 그냥 제가 여기에 맞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 뿐이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또 다른 뭐 기자단을 한다던가 뭐 홍보단을 한다던가 다른 대회 근데 대외 활동은 무조건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무조건 대외 활동 추천해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4화 내가 공모전을 하는 이유 현희 씨가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냥 저는 저를 계속 발전시키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싶고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저에 대한 그런
스펙이 아닌 생각이 넓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공모전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매개체일 뿐이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공모전에 대해서 우리 촌해솔님 유현일 씨를 모셔보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PR 광고 쪽 그 CEO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건 또 다음 기회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은데요. 뭐 우리가 한 말을 요약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공모전은 뭐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그렇게 한번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할 말 있었다 제4화 내가 공모전을 하는 이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